자, 그딴 식으로 해야죠. 자, 다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약간 출제에 사고가 있어 보이는 그런가? 아닌데? 어쨌든 모른 척 해줄게. 자, 일단 오늘 할 걸 해보자고. 책 없는 사람 없죠? 그 내신 관련해서 여기 적어놨으니까. 근데 우린 뭐 기존에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달라진 건 없고,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당겨졌어요. 이번에 그 시험이 작년보다 며칠 더 앞에 있는 것 같아. 어린이일인가 뭐 당신 어린이일들은 아닌데, 근데 뭐 있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당겨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얘기했던 빨간 책 있잖아요. 그걸 아마 우리가 내신 전에 시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이거 지금 어디야 삽입까지 마친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요약문이랑 장문 독해까지 하면 아마 저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이 책 끝내고 내신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학교는 어떻게 좀 다닐만 한가? 괜찮나? 아니야? 아니. 자, 해보자고. 자, 오늘 문제들은 21번, 271페이지 21번부터 31번까지를 좀 풀어볼 겁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풀만한 것들도 있고 그랬죠. 21번부터 풀어보자. 이거 어떻게 푼지 기억나죠? 주어진 문장부터 읽는다? 아니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라고 얘기했었죠. So acknowledging the making of artworks does not require a detailed technical knowledge. Does not require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 이제 디테일한 거 필요 없고요. 기술적인 지식 필요 없대요. 뭐에 대해서? How painters mix different kinds of paint. 어떻게 화가들이 다른 종류의 페인트를 섞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이미지 에디팅 툴, 그러니까 그 포토샵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Others require. 자, 요구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General sense, 일반적인 감각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디테일드랑 여기 있는 general sense가 이렇게 대비 관계에 있는 거지. 디테일한 게 필요 없고 일반적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일반적 감각 어디에?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orking with paint and working with an image application. 상당한 차이점만 알면 되는 거야. 붓으로 그리는 거랑 포토샵으로 만드는 거 사이의 차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페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포토샵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지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 그대로 뒤집었다 볼 수 있겠죠. 자, this sense might involve a basic familiarity. 그럼 여기 있는 this sense는 아마도 여기 있는 general sense를 이렇게 지칭한 대상인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뭘 포함할 수 있냐면 아주 기초적인 친숙함이야. 물감, 그리고 붓과, 그리고 기본적인 친숙함,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랑 손으로 그린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걸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적어도 물감으로 색칠하면 이런 질감이더라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같은 말이에요. 자,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or tool comes with its own challenge and affordances for artistic creation. 여기 this is because라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죠. 그럼 얘를 이제 활용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3번이 단절이 아니기 위해서는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어야 돼. 그치?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I will not live long.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나 오래 못 살 거야. This is because I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뭐 대충 뭐가 들어갈지 알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뭐 오래 못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위에가 결과고 밑에가 원인이에요. 얘가 성립을 해야 돼. 그럼 하는지 보자고. 위에서 결과가 뭐였어? 이러한 감각은 아주 기초적인 친숙함만을 포함한다. 기초적으로 페인트가 뭐고 기초적으로 컴퓨터가 뭔지, 포토샵이라는 게 뭐 하는 놈이지, 이 정도만 알면 된대. 이게 이것 때문이야.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모든 종류의 이 예술 물질은, 도구는 자기만의 도전과 자기만의 어떤, 요 단어 나와 있을 건데 어려운 단어라, 행위 유발성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행위 유발성과 자기만의 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긴 어렵단 말이야. 지금 원인 결과가 깨지고 있어요. 그럼 3번을 의심한 채로 위에를 읽어보는 거야.
In the case of specialists such as art critics. 자, 근데 이런 전문가의 경우에는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더 깊은 수준의 친숙함이 요구된다. 아, 이거는 우리 얘기였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어. 하지만 예술 전문가들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아야 돼. 왜냐면 각각의 도구가 모두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특성이었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채화랑 유화의 근본적인 차이까지 알 필요 없어요. 뭐 유화의 질감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예술 비평가들은 알아야 되잖아. 왜? 각각의 유화, 뭐 수채화,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또 얘기를 못 해준다. 하여튼 이 모든 장르의 예술들이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 그래서 풀면 됩니다. 3번이에요, 답은. 맞춘 사람.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22번으로 가보죠. clarity, 명확성은 종종 어려운 것이다. 리더가 획득하기에. 현재에 관련된 이 걱정은요, 어떻게 보이는 경향이 있냐면 larger than potentially greater concerns that lie farther away.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에 관련된 이 고민들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야. 뭐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미래의 걱정보다. 즉, 별거 아닌데 현재성 때문에 이 걱정이, 이 고민이 엄청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별거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당장 내일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이거는. 자, some decisions by their nature present great complexity. 일부 결정들은요, 상당한 복잡성을 보여준다. Whose many variables must come together a certain way for the leader to succeed. 자, 그런 여러 개의 변수, 그러한 결정들의 아주 복잡한 변수들이 합쳐져야 되는 거야.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 요즘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자,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리더의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끊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1번 문장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거든. 1번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1번이랑 2번 사이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야, 지금. 계속 가보자고. Which might cause her to fill in the gaps. 그 공간을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With assumptions. 추정을 가지고. 즉, 정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원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만으로 결정하면 최고죠. 근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나의 추정으로 채워넣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and the merit of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 이 가장 중요한 이 결정의 메리트는 typically are not clear-cut. 명확하게 잘리지 않는다. Instead, 대신에 those decisions involve a process of assigning weight to competing interests. 대신에 그러한 결정들은 어떤 과정을 포함하는데요, 무게를 다는 거야. 경쟁하는 interest. 이제 변수들 사이에 이제 무게를 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걸 판단하는 걸 요구한다. 그 다음에 determining based upon some criterion. 일정한 특정한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Which one predominates? 뭐가 중요한지. The result of one judgment. 자, 하나의 판단의 결과는 like saying that Beethoven is better composer than Brahms. 브람스보다 베토벤이 더 나은 작곡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해석 가능했던 건 이거야.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 채워야 된다. 이거 말고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뭐 물음표인 상태에서 위로 가야죠.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 Compounding the difficulty. 이러한 어려움을 더하는 것으로 now more than ever is what 이 사람들이 call information overload. 정보 과잉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정보 과잉은 뭐냐면 리더가 압도당하는 거야. 다양한 들어오는 인풋 때문에. That only distract or confuse her thinking. 그녀의 생각을 방해하거나 헷갈리게 하게만 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얘는 그럼 우리가 이걸 잡아야지. 더 difficulty가 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 뭐냐면
정보가 과잉이래요. 자, 정보 과잉이라는 게 리더의 어떤 역할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대요.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적어도 얘랑 반대말 하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적어도 우린 뭘 활용할 수 있냐면 alternatively, 대신에 요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이 뒤에는 리더가 정보를 불충분하게 받은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 앞에는 그러면 리더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difficulty가 뭐였어? 이 complexity였던 거야. 이 복잡성에 더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2번입니다. 얘는 이렇게 푸는 게 거의 최선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 이렇게 두 개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2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부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명확한 단절의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문제들에는. 자, 일단 23번을 좀 살펴보면 The dynamics of collective detection have an interesting feature. 자, 일단 컬렉티브 디텍션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컬렉티브가 뭔가 집합적인 이런 거 아니겠어? 디텍션은 발견이에요. 집합적 발견의 역학은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좀 어쩌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도 모르겠어. 괜찮아요? Which cues do individuals use as evidence of predator attack? 자, 어떠한 힌트들을 이 개체들이 사용하는가 증거로서 포식자 공격에 대한. 자, 일부 경우에 when an individual detects a predator, 어떠한 개체가 포식자를 발견하면 최고의 대답은 seek shelter, 보호소를 찾는 거예요. 즉 숨는 거야. Departure from the group, 그룹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may signal, 자, 뭘 암시할 수 있냐면 위험을 암시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가 있다가 한 놈이 갑자기 확 튀어나가잖아? 그러면 뭔가 여기 위험한 상황이 있구나라고 애들이 암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And cause what appears to be a coordinated flushing of prey from the area. 그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보이는 뭔가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애들이 모여있다가 한 놈이 갑자기 확 떠나잖아? 나머지 애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 The studies on dark-eyed junkies support the view. 어떠한 견해를 지지하냐면 non-vigilant animals attend to departures of individual mates. 이 친구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개별적인 그룹 메이트, 즉 그 개체에 있는 이 무리에 있는 한 명이 떠나는 거에도 반응을 해. 그러나 또 대디하 The departure of multiple individuals, 여러 명이 떠날 때는 causes a greater escape response, 더 큰 이 도망 반응을 이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해석하셨어야 돼, 이 문장을. 이 문장이 지금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게 이 벗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윗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놈이 떠날 때 한 놈이 떠나면 나머지 어떻게 한대? 나머지 인지한대. 같이 떠난다는 거야. 같이 가요. 자, 근데 벗이 나온 다음에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자, 여러 명이 떠나면 이때도 같이 간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벗으로 연결한 문장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비슷한 말이거든. 그럼 어쨌든 필자가 벗을 썼다는 거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reater response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놈이 떠났을 때보다 여러 명이 같이 떠나면 더 큰 반응이 있었다고. 다른 애들이 반응한 정도가 훨씬 컸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막 뛰어가. 나머지 애들이 걔를 딱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100마리 중에 20마리가 뛰어가기 시작했어. 그럼 아마 나머지는
뛰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but을 사용함으로써 필자는 요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여러 명이 떠나면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분명히 커진다. 자, 만약에 한 명의 그룹 멤버가 떠난다면 It might have done so for a number of reasons. 자, 여러 개의 이유 중에 하나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That have little to do, 관련이 없는 뭐랑 predation, threat. 포식자 위협과 관련 없는.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 수학여행 가다가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섰어. 이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담임 양반이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쫙 줄 세워놨어. 한 명이 갑자기 미친 듯이 휴게소로 뛰어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새끼 싸기 직전인 거야, 지금. 얘가 화장실로 뛰는 거라고. 자, 근데 20명 중에 10명이 뛰어가. 그러면 뭐야? 사먹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연예인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에서 뭔가 기름 새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10명이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 있는 경우에 애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혼자 갑자기 뛰어간다고 해서 그게 위험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 위험이지. 바지에 지르면 주된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 이제 뛰어가지만 전반적인 학생들한테 위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한 명이 뛰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뛰어가는 상황에서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만약에 100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간다면 걔는 포식자랑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냥 지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을 찾았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걸 수도 있다고. 근데 만약에 100마리 중에 60마리가 갑자기 뛰어가.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야, 뒤에.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if non-vigilant animals escaped each time a single member left the group. 자, 만약에 이러한 동물들이 이렇게 주의하고 있지 않은 동물들이 매번 도망갔다면 a single member left the group. 한 명이 떠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다 떠났다면 한 명이 빠질 때마다 모두 다 같이 움직였다면 they would frequently respond. 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when there was no predator. 포식자가 없을 때도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은 얘는 포식자랑 상관없는 이유로 뛰어갔을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다 같이 뛰어가면 이거는 그냥 포식자 없는데 뛴 거잖아.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n several individuals depart the group, 여러 개체가 떠난다면 the true threat is much more likely to be present. 100마리 중에 60마리가 떠난다는 거는 뭔가 포식자가 뒤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읽었는데 단절이 없어요. 그치? 그럼 위로 가봐야지. This makes sense from perspective of information reliability. 자, 이것은 이 정보의 신뢰성 관점에서 말이 된다. 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한 놈이 나갈 때 다 같이 뛰어가는 거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예요, 이거는. 다만 60명이 뛰어간다면 이건 아주 신뢰할 만한 현존하는 위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적어도 3, 4, 5번 사이는 하나의 예시로 묶여 있단 말이야. 이거 예시야, 하나의. 그치? 한 명이 떠난다면 어떠한 포식자와 관련 없는 이유에서 떠났을 수도 있다. 만약에 매번 그런다면 얘는 제대로 반응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 명이 떠나면 이거는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예시로 묶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딘가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위에도 얘랑 얘는 그냥 서문이니까 뭐 설마 1번이겠어 답이. 이제 1번과 2번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자, 1번은 이거는 일반적인 진술이야. 즉 일반 진술이고 연구는 이렇다는 걸 보여준다. 연구는 여러 명이 떠났을 때 같이 행동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는 정보 신뢰성의 관점에서 말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요 studies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과 이 구체적으로 예시를 열어주는 요 문장들 사이에 요 자리에 들어가면 괜찮겠죠.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으로 갈 건데
24번부터 31번까지 모든 문제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딱 끊어지는 근거가 있단 말이야. 사실 지금 풀어본 21, 22, 23은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 읽은 다음에 주어진 문장으로 가서 해석한 다음에 넣어봐야 되는 그런 풀이법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 24번부터는 아주 명확하게 끊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럼 왜 최고 오답률이냐? 이건 모르지. 애들 대충 읽었나 보지. 여하튼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다. 24번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in everyday life, 일상에서 we tend to see any collection of people as a group.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거를 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social psychologists use this term more precisely. 사회학자들은 이 단어가 뭐야? 이 단어 단절인가요? 설마 1번이 답인가? 그룹 아니겠어? 그룹이라는 단어잖아. 이건 단절이 아니야. 자, 그룹이라는 단어를 사회학자들은 더 정밀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 모여있으면 무조건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사회학자들은 더 정밀한 정의에 의해서 그룹을 정의한다. It i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or interdependence for a common purpose. 요거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렇게 강조구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이 주어야. 이러한 sense of mutual interaction. 자, 이러한 상호작용에 관련된 감각과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 공통된 목적을 가진 상호 의존성이 문제가 있다. 여기 this sense가 지금 지칭이 안 됐어요. 이거 무슨 말이 앞에 있어야 되냐면 심리학자들이 그룹을 이렇게 본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러한 감각은 distinguishes, 구분한다. members of a group, 그룹의 멤버를 from a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s, 그냥 개별 개체들이 모여있는 것으로부터 구분한다.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이랑 뭔가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판단 기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이러하다가 나온 적이 없다고. 디스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답 2번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가보면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그룹을 정의한다. two or more people, 2명 이상의 사람으로. 근데 상호작용하는, 그 다음에 exert, 보여주는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서로에게 어떤 그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이게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횡단보 걸어갈 때 그냥 저쪽에서 초록 불이니까 이렇게 왕창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룹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 사람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없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똑같이 걸어오고 있지만 3명이 얘기하면서 학생들 3명, 성지고 2학년 학생들끼리 이렇게 3명이 걸어오고 있으면 얘네는 상호 의존성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후자만 그룹으로 칭한다는 거야. 전자는 그룹으로 칭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가 이 사이에 들어있어야 이러한 생각이 구분한다. 그룹을 그냥 단순한 개인의 집단으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에요. 맞춘 사람. 이거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최고 답률 아니잖아, 이거. 디스만 잘 찾았으면 이 디스가 지칭하는 대상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명확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25번으로 가봅시다. 이 친구도 사실은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존재하는 글이에요. 근데 좀 어이없다. 풀고 나면 좀 어이없다고 느낄 수 있어, 이거는. Each new wave of technology, 각각의 이 새로운 기술의 물결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to enhance user convenience, 우리의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as well as, 뭐 또한 improve security, 보안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그러나 이 두 개는 얘네들은 do not necessarily go hand in hand. 얘네는 같이 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술의 목표 두 개예요.
번째, 편의성 증진.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보안성 증진. 필자 지금 뭐라고 지적했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다.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보안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보안을 추구하다 보면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봐. 당신들 네이버 아이디 만들 때 비밀번호를 1234, 1234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편하지? 그렇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지. 비밀번호를 55자리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편해? 아니라고.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야, 두 개는. 당연한 얘기죠. 자, 예컨대 The transition from magnetic stripe to embedded chip. 자, 이게 요즘 카드 결제할 때 생각해보면 카드 꽂아요, 긁어요? 꽂지. 라떼는 긁었단 말이야. 라떼는 거기 칩 같은 게 없었어.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거 긁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드 주변에 뭐 자석 같은 거 두면 이거 먹통되고 이랬어요. 라떼는 그랬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transition from magnetic stripe 이게 이제 라떼 카드예요. 라떼 카드 뒤에 까만색 테이프 있는 거. 자, 여기로부터 IC 칩으로 전환된 거잖아. 이쪽으로 전환된 이러한 전환이 slowed down transaction, 거래 속도를 떨어뜨렸다. 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건 편의성 올라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편의성 내려갔다는 거지. 이제 편의성이 내려갔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두 개가 상충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보안성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개 다 올라간 게 아니고 편의성은 내려갔고 반면에 보안성은 올라간 게 여기서 얘기하는 테이프로부터 IC 칩으로 넘어간 카드의 사례입니다.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and the potential customer will go elsewhere. 이거 명령문 아니다. 이거 조건절이에요. 만약 네가 어떤 서비스를 너무 번거롭게 만들면 잠재적 고객은 사라질 거다. 편의성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잠재적 고객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장애물은 applies at several levels. 이러한 장애물은 여러 단계에서 적용된다. 그럼 이러한 장애물이 뭘까? 이 앞문장 전체예요. 어떠한 서비스를 번거롭게 만드는 이러한 장애물. 괜찮아? 그러니까 기존의 멀쩡한 카드를 다 버리고 IC 카드로 전환한 거. 그거 장애물이잖아. 옛날엔 긁으면 바로 결제됐단 말이야. 지금은 꽂고 나서 기다려야 되잖아. 2, 3초를. 그치?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여러 단계에서 적용이 된다. Passwords, double key identification, and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자, 이런 것들은 are all ways of keeping the account details hidden. 그 계정의 디테일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누구로부터? From potential fraudsters. 잠재적인 사기꾼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비밀번호, 이중보안, 그 다음에 생체인식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안적 차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Of keeping your data dark. 너의 데이터를 어둡게. 어둡다는 게 다크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치? 같은 말이야. But they all inevitably add a burden to the use of the account. 자, 그들은 모두 계정의 사용에 어려움을 더한다. 여기 데이 있나? 데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잖아. 다 있어.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려움을 더한다라고 합니다. This is all useful. 얘가 단절의 근거예요. 앞에는 데이로 받았잖아. 그치? 똑같은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는 데이로 받고 뒤에는 this로 받을 수 있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앞에 데이로 받았으면 얘도 데이로 받았어야지. 그렇게 쓰고 싶으면. 근데 아니란 말이야. This is all useful at some level. 이것은 모두 어떤 수준에서는 유용하다. In that it can be reassuring knowing that your bank is keeping alert to protect you. But it becomes tiresome if too many calls. 자, 너무 많은 그러한 전화. 여기 단절의 근거 두 번째 있어요. 그러한 전화. 전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이 3번 문장 어디에도
전화 건다는 얘기 안 했어, 은행이. 그치? 근데 왜 여기 갑자기 그러한 전화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거지. 4번 아니면 5번에 넣어야 돼요. 그치? 확실해, 그건 확실해.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야. 문맥상 보니까 여기 있는 복수명사들을 여기서 대의가 받아준 것 같아. 그러니까 5번일 가능성이 일단 큰 거지. 단절의 근거는 여기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올라가 보자고. On top of the hurdles introduced in accessing his or her money. 그 또는 그의 돈에 접근하는데 소개된 장애물에 더하여. 그 장애물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장애물 여기 있잖아. 장애물 여기 있었잖아, 4번 문장에. 그러니까 어디야? 답은 5번이죠. 5번입니다. 이거 최고 오답률이라기에 굉장히 민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they랑 this로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 두 번째 근거는 이 문장 끝까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전화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5번을 의심하되 4번도 뭐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올라가 보니까 바로 여기에 이러한 수단들에 더하여라고 얘기하니까 이 수단들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요게 앞에 있어서 5번이 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 아, 좋습니다. 자, 26번 볼 건데, 자, 이것도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어요. 연결사 does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글이 되게 어려워. 글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글이다.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우리가 사용하기로 하는 이러한 언어적 자원들은 do not come to us as empty forms. 빈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떤 빈 형태야? Ready to be filled with our personal intention.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채워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가 비어있는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뜨겁다라고 하면 그 뜨겁다라는 단어가 빈 상태로 와? 뜨겁다라는 원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의미를 가지고 온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대신에 they come with us with meanings already embedded within them. 자, 그들은 우리에게 온다. 어떤 의미를 이미 가지고 그들 안에 묻어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뜨거운 거야. 그거는 뜨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온 거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는 그러나 are not derived, 유도되지 않는다. 어디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 from some universal logical set of principle.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이 원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rather 그들의 모양과 마찬가지로 they're built up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의 기존의 사용을 근거해서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언어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뜨겁다가 지구가 생길 때부터 뜨겁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뜨겁다라는 단어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다고. 그게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자, 모든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놓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의미는 객관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 의미에는 사실 자, 보편성이 없다. 여기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말이고 The linguistic resource we choose to use at particular communicative moment. 자, 특정한 소통 순간에서 우리가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언어적 장치는 come to these moments. 이러한 순간들로 온다. With their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 자, 그들의 이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거니까 이게 이거잖아. 우리가 뜨겁다란 단어를 쓸 때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뜨겁다에 부여해온 의미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치? It is their conventionality that binds us to some degree. 자, 우리를 어느 정도 얘가 구속하는 거야. 내가 차가운 물을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 나를 구속하는 거야. 나는 뜨겁다라는 말을 쓰고 싶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0도야. 0도인 물을 하면 뜨겁다. 이건 이상하잖아. 이렇게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날 구속한다. 그러므로 in our individual uses of our linguistic resources. 자, 우리가
언어적 자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달성한다. 얘가 thus로 나올 수 있어? thus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는 이미 어떤 전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정도 구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두 개의 행동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건 인과관계가 안 맞단 말이야. thus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 위에 가보면 그러나 while our resources come with histories of meaning. 자, 우리의 자원들이 어떤 의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how they come to mean at that particular communicative moment. 그 특정한 순간에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항상 협상의 대상이다. 즉 가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뜨겁다란 단어 있지. 뜨겁다. 원래 무슨 뜻이야? 뜨겁다. 손이 될 것 같다. 뜨겁다. 이거잖아. 근데 내가 뜨겁다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어메, 씨발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게 내가 지금 심장이 지금 55도로 끓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닐 거야. 그렇지? 뭔가 화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또는 뭐 시원하다. 원래 시원하다는 차갑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술 자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시원하다 이러잖아. 그게 진짜 시원한 거냐고. 그 특정한 순간에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우리가 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물론 시원하다는 거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인정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긴 합니다.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 자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언어 장치를 사용할 때 우리는 두 개의 행동을 취하는 거야.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맥락대로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we position ourselves in relation to these contexts. 그러한 맥락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를 위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가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여기 더스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앞이랑 뒤가 인과관계로 이어지진 않아. 그냥 4번 고르세요. 그러면 이게 답이야. 그치?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었지만 글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였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27번으로 가보죠. So when trees grow together, 나무가 함께 성장할 때 nutrients and water can be optimally divided. 영양분들과 물은 아주 이상적으로 나눠질 수 있어,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각각의 나무가 can grow into the best tree it can be. 자기의 최고의 그 잠재력을 달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나무가 여러 그루 있으면 서로 이 친구들이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If you help individual trees, 자, 네가 만약에 개별 나무를 돕는다면 어떻게 함으로써? By getting rid of their supposed competition. 자, 그들의 경쟁을 없앰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나무를 베어버림으로써 이 친구한테 영양분이 몰빵되도록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The remaining trees are bereft. 그 남아있는 나무들은 쓸모 없어진다. 그들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Out to their neighbors. 그들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한다. 왜냐면 nothing remains but stumps.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나무가 10그루 있었어. 이렇게 10그루가 있었다. 자, 이만큼 있으면 원래 이 친구들이 알아서 소통하면서 영양분을 나눠 먹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 있는 3그루를 도와주고자 이만큼을 싹 제거해 버렸어요. 얘네 그럼 얘네랑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 안 되지. 그렇지? 얘네를 혼자 사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에게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못 보낸다는 거는 나머지 애들이 이미 뒤져버렸기 때문에 얘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nothing remains but stems. Every tree now grows on its own. 자, 이제 이 각각의 나무가 모두 지 멋대로 크는 거예요. 원래는 10그루의 나무가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컸단 말이야.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뒤졌으니까. 이제 그냥 갠풀이다. Giving rise to great differences in productivity. 이제 생산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10그루가 함께 있었을 땐 얘네가 비슷한 속도로 같이 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소통 관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씨 모르겠다 그냥 나대로 커야지 하고 이렇게 각각 지멋대로 커버린다. 자, 일부 개체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미친 듯이 언제까지? Sugar positively bubbles along their trunk. 이 설탕이 광합성하면 설탕 나오잖아요. 설탕 나오지? 자, 설탕이 그들의 이 뿌리에 트렁크 나무 밑둥에 새어 나올 때까지 막 그 나무 같은 거 보면 가끔 이렇게 진액 같은 거 밖에 묻어 있는 거 있잖아. 그게 광합성을 과하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정도까지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한대.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 아까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this is because를 이용해서 앞뒤로 인과관계가 이제 볼 겁니다. 앞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얘가 원인이어야 돼요. A tree can be only as strong as the forest that surrounds it. 자, 왜 그러냐면 나무는 그 나무를 감싸고 있는 숲만큼만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나무들은 미친 듯이 광합성하고 진액을 만든다. 이게 원인 결과 관계에 있어요? 전혀 아니지. 전혀 다른 얘기야.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위에 읽으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y are fit and grow better. 자, 그들은 더 잘 커요. 진액이 날 정도로 당연히 열심히 광합성하면 잘 크겠지. 그러나 그들은 특히 오래 살지는 못한다. 아,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이 일부 나무들은요, 미친 듯이 지 혼자 성장하잖아. 잘 커. 진액을 흘릴 정도로 잘 커. 근데 어차피 숲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나무의 수명은 오래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this is because가 해설이 되죠. 그래서 2번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글이 조금 어려운데 얘도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해결해보자. 자,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진화에서 잠이 수행하는 기능은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자, 하나의 가능성은 단절인가요? 연구 대상이다.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괜찮잖아. Is that there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 animal. 저거 해석돼요?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이 씨발 단어 하나하나가 읽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읽기조차 어려워 단어들이. 근데 advantageous는 뭐야? 이거 이점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 advantage의 형용사잖아. 이점 있는 adaptive. adapt가 뭐니? adapt. 적응하다잖아. 적응이야. 형용사. state. 설마 국가요 이런 상태. decrease 무슨 뜻이야? 감소된. metabolism 이건 모를 수 있겠다. 이거 그거 신진대사거든. 그 사실 이 단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아는 단어예요. 좀 꼴밖에 바뀌어 있을 뿐이지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 사실 여기.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 이익이 있는 적응 상태야. 뭐에? 감소된 신진대사에.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당장 처리해야 된 일이 없을 때 신진대사를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는 상태가 바로 잠이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죠. 말이 되지 이거? This seems true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자, 이것은 사실로 보인다. 깊은 상태의 비활성성에 대해서 예컨대 겨울잠과 같은, 동면과 같은.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음식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신진대사 비용이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그 동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뱀 같은 애들이 먹을 게 없고 걔네가 동면 안 하면 굶어 죽는 거거든. 동면할 때는 에너지 소비가 없잖아 애들이. 그래가지고 동면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은 것 같아.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자,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일 수 있다.
여기 as well이 단절의 근거가 아니 잘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as well 마찬가지로라는 뜻이거든.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일 수 있다. 그럼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 동면 상태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동면 상태에서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For instance, a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그 쥐 새끼들이 밤에 자잖아. 걔 밤에 왜 자요? 뭐 졸리니까 자겠지. 근데 진화적으로 걔네가 왜 잠을 잘까 그 시간에? 고양이가 야행성이거든. 그러니까 쥐들이 잠을 자는 거는 야행성인 고양이를 피하고 싶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일 수 있다고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잠은 도움이 돼요. 잠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대. 특히 동면 같은 거 보니까 얘네 그때 동면 안 하면 무조건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면하는 게 잠자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도 잠을 자면 쥐새끼의 경우에 고양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야. 잠은 도움이 된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and the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이 친구들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 to prevent sleep or 저거 이렇게까지. 그럼 결국 이거다. 자, 반면에 잠의 보편성이라는 건 거의 모든 동물들이 거의 모든이 아니지. 예외 없이 모든 동물들은 잠을 자잖아요. 잠의 보편성, 그 다음에 관찰. 자, 관찰인데 어떤 관찰이냐? The mammals 이런 친구들이 적어도 한쪽 뇌에서는 무조건 자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 얘는 암시한다.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어떤 생물체에게 추가적인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연결이 되나요? 보편성이야, 보편성. 잠의 보편성과 모든 동물들이 적어도 뇌 한쪽에서 자고 있다는 관찰의 보편성이 암시한다. 잠이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기 on the other hand가 있는 거는 위에는 생존 차원에서 일단 도움이 됐어. 근데 그거 말고도 도움되는 게 또 있어. 이쪽에도 뭔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 If sleep i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여기 있네. 이러한 잠재적 비용.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잠의 잠재적 비용이라는 얘기가 이 글에 나온 적이 있나? 잠자는 게 뭔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걔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특히 사실이야. 왜냐면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자, 이 잠의 하나의 요소는요. 감소된 반응성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 이러한 잠재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인 걸 보니까 잠은 뒤지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 위에는 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잠이 그렇게까지 보편적이고 또 이 동물들이 적어도 뇌 한쪽은 깨있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한쪽을 재운다는 이거는 뭔가 다른 암시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암시하는 바가 잠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떨어진 적응성이다. 우리가 잘 때 다른 사람이 날 위협하면 모르잖아.
그치?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모든 생명체들이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잠은 굉장히 중요함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푸는 방법은 여기 있는 this potential price 이 단서를 잘 이용해서 얘가 없네. 이런 잠의 비용, 우리가 잠을 잠으로써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됐어요. 조금 어려웠나 요거는? 소재가 좀 어려웠지? 2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determining food choices.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적 역학관계, 뭘 결정하는, 우리의 음식을 결정하는 이 사회적 역학관계의 복잡성은요, makes the job of marketers, 마케터들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 그런 얘기야. 현대 사회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 경쟁이 심하죠. 굉장히 많은 복잡성과 역학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다. 접근성을, 그 다음에 이 affordability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접근 가능성을 가능하게 했다. As well as their wide distribution, 또한 그들의 넓은 확장성 또한 가능하게 했다. 그 다음에 was accepted, 받아들여졌다. as sign of progress. 그럼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대량 생산이 과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식 생산에서 대량 생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파는 거,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됐대. 자, 오늘날은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the fragmentation of consumers. 소비자의 파편화로 대체됐대요. 이 replace라는 단어가 있잖아. 바뀐 거야. 대량 생산이 원래 최고였는데 이제 소비자 파편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파편화됐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갖다 팔면 사, 안 사? 안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포드의 T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포드 아저씨가 차 만들어 놓고 야, 그냥 이거 사라고 했어. 딱 한 모델밖에 없었어. 지금 그렇게 장사하면 팔려요, 차가? 안 팔리지. 똑같은 차에도 옵션에 따라서 뭐 수십 개, 수백 개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 이 개인의 선호를 드러내기도 한다. Everybody feels different, 모두가 다르게 느끼고요. Special and expects products, 기대한다.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을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 지가 좋아하는 것을 잘 따를 것을 기대한다. 옛날에는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갖다 납품하면 되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취향에 맞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된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선호가 결국 겹치게 된다. Re-emerging, temporary, always changing, almost trivial formations, solidifying around cultural sensibilities. 이거 해석돼요, 이만큼? 이거 해석 안 될걸? 해석 안 돼, 이거. 우리가 이 문장에서 꺼낼 수 있는 정보는 이겁니다. 현실에서는 이거 겹쳐. 그러니까 소비자가 파편화됐다고 해봤자 자동차 살려는 소비자가 파편화, 얼마나 대단한 파편화가 되겠어. 뭐지만 저는 바퀴 6개짜리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분명히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개별 소비자마다 원하는 게 달라도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가, 얘가 단절의 근거예요.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가 아직 나온 적이 없거든. 소비자들이 겹친다고 했지 겹쳐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겹치는 사람들끼리 뭘 만든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뭉쳐가지고 뭘 한다, 뭘 민원을 제기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뭉쳐있을 소비자들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단절입니다. 그래서 5번 가보면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to generate new identities. 뭘 만든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데. 이 새로운 정체성이 소비자 공동체예요. 이렇게 연결되겠지. 얘가 저기로 가는 거야. 5번이 단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번을 볼 건데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30번. 자, 로봇의 소개. 로봇의 소개? 로봇 소개하는 거야? 로봇을 도입한다는 뜻이겠죠. 즉, 로봇의 도입은 공장으로 로봇을 도입하는 거는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자, 인간의 노동력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되면서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왜일까요? 로봇이 들어오면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주문받던 알바생 어떻게 돼? 잘려. 그치? 이게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의 러다이트라는 말 아나 혹시? 러다이트가 뭐냐면 산업혁명 시절에 갑자기 기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원래는 노동자들이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훨씬 빠르게 대체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두려워서 기계를 때려 부순 거야.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야. 산업혁명 시절에. 자,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자, 이거 그러면 아마 가주어 진주어일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니까. 자,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 자,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이 경영진의 책임이다. 아, 그럼 연결되겠네. 우리가 로봇을 도입한다고 하면 당연히 직원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경영진의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리는 게 아니에요 라고 적어도 거짓말이라도 치는 게 거짓말 치면 안 되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두려움 완화시켜주는 게 그 사람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robots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s.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그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예시예요. 아니 그렇게 두렵다며 완화시킨 예시를 보여줘야지 그러면. 자, 완화시키는 예시는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 로봇이 새로운 공장에만 가는 거야. 맥도날드 예시를 들면 알바생을 자른 게 아니고 로봇을 추가만 하는 거라고. 또는 2호점에만 로봇을 도입하고 1호점은 그대로 계속 알바생을 쓴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덜 무서울 수 있잖아. 그치? Rather than replacing humans in existing assembly line. 이미 존재하는 이 조립 라인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공장에만 로봇을 도입한다. 이러면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자, 이거 첫 번째 두려움 완화하는 방법은요. 요거였어요. 새로운 공장에만 도입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거야. in planning, 계획 단계에서. 즉, 노사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로봇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경영진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판단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or the introduction of robots into existing plants. 그래서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그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개를 제시했다고. 첫 번째는 존재하는 건 놔두고 새로운 공장에만 로봇 도입. 두 번째는 그 도입 과정에서 노사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 두 개가 나왔어. It may be that robots are needed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자, 넷저리가 사실일 수 있어요. 로봇이 필요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로봇 필요하다는 게 사실일 수 있어. 그래서 company remains competitive. 계속해서 회사가 경쟁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로봇을 도입하는 게 필요한 게 사실일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비용 절감을 계획하는 것은 should be done jointly,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동계와 그 경영자들 사이에서. 그럼 이만큼은 2번 사례에 대한 구체화죠. 2번 사례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네. 노동자들을 포함시키라며. 노사공동체에서 같이 논의하라며. 같은 얘기야 이거는.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 자, 로봇이 특히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인 간단한 움직임을 특히 잘하기 때문에 대체된 노동자들은 the replace human workers. 자,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자를 대체했다고 아직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더 붙어가지고 못 나오겠지? 얘가 단절입니다. 위에 있어요.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a position within the company. 그 회사 안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현재 근로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 또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 있네. 이 사람들이 대체된 노동자인가 봐요.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은 3개의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새 공장에만 로봇을 도입하는 안. 두 번째는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협의체 구성,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전직 지원이야. 회사 내부에서 로봇이 아닌 인간이 해야 되는 쪽으로 전직을 지원하는, 이게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사들은 노동자들의 이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답 5번입니다. 맞춘 사람이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좋습니다. 31번 마지막으로 좀 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맨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하는 게 3학년 수능 수준에서 그렇게, 물론 어려우면 최고 답입니다. 안 어려울 리가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단절의 근거를 잘 잡아낸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여기도 이거 단절돼 있잖아. 여기 어디였니? 이거 어디였어? 여기 the replace 이거 나온 적이 없잖아. 나온 적 없으니까 5번이 이게 뭐가 어려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글이 어려우니까 쪼는 거야 우리가 괜히. 마지막 31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얘는 또 내가 안 어렵다 하면 또 지랄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거니까 내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내 머릿속엔 있어. 이것도 안 어려워.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어. 자, 보자. The shift from analog to digital technology.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 넘어온 이 전환이 significantly influence,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떻게 음악이 생산되는지에.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다. 옛날에 음악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게 담배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옛날에 음악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컴퓨터로 녹음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자, 프로듀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테이프에 녹음하고 이지랄 했단 말이지. 어려웠다고. 달라졌다고. 그지? 자, first and foremost, 가장 중요하게 the digitalization of sound. 이 소리의 디지털화는 가능하게 했어. 음악 작곡가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undo what was done.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뒤로 가기가 가능해졌다고. 뭐 입력하다 잘못 입력하면 컨트롤 Z 누르면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 전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거야. 아날로그 시대에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종이에 글 쓰면서 잘못 썼을 때 그냥 undo 해가지고 지울 수 있어? 쇠가 빠지게 지우개질 해야 되잖아. 지금 또 펜이면 어떻게 다시 써야지.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로, 자판으로 치다 잘못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가기. 탁탁탁 치면 되잖아. One could,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그럼 여기 다시 말하면이라는 거는 여기 undo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봤냐 방금? 봤냐? 여기 요 undo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one could twist and bend sounds towards something new. 소리를 바꾸거나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변환을 할 수 있어. 뭐 하지 않고 without sacrificing the original version. 기존 버전을 희생하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일까? 옛날에는 기존 버전을 희생해야만 소리를 바꿀 수 있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곡을 믹스하고 있어, 리믹스를 하고 있어. 곡의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테이프를 태워야 돼. 그거 한번 태우면 다시 못 돌아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코러스가 반복되는 게 너무 짜쳐. 그 코러스 한번 날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테이프 잘라야 돼. 그 나중에 붙일 수 있어? 붙일 수야 있겠지. 근데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안 됐다고. 옛날에는 오리지널 버전을 희생하는 대가로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트랙 그대로 복사해놓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면 그만이잖아. This undo ability. 계속해서 undo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야. Made mistakes considerably less momentous. 자, 이제 실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면 그만이야? 컨트롤 Z 치면 그만이야. 물론 그 사이에 컴퓨터가 꺼지면 좆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와, 나 옛날에 대학교 때 그 논문, 졸업 논문 같은 걸 쓰는데 막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컴퓨터 배터리가 나간 거야. 내가 맥북을 쓰고 있었거든.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탁 꺼지는 거야, 컴퓨터가. 한 40페이지를 그날 지금 제출하기 전날 미친 듯이 지금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못하도 작년에 막 쉬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꺼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졸업 못하겠네 하고 했는데 켜보니까 자동 저장이 돼 있더라고. 이게 문명 만세라고. 어쩌다 얘기 나왔지? 그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종이에 쓰다 위에 물을 쏟았으면 난 그냥 죽된 거야, 그거는. 근데 컴퓨터기 때문에 좀 반응을 해줬다, 좀 살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훨씬 덜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덕분에 작곡가들이 훨씬 더 도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 옛날에는 내가 이 곡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그게 최종 버전이에요. 내가 이 테이프를 어떤 식으로든 조작하잖아? 못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작곡가들은 훨씬 덜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 지금처럼 그냥 실험처럼 이것저것 막 던져보면 그게 파이널 버전이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새로운 장치를 소개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In addition, 나아가서 digitally converted sound could be manipulated simply by programming digital messages. 자, 게다가 계속해서 그럼 디지털화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는요, 조작될 수 있어.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램함으로써 조작될 수 있어. 무한 대신에 using physical tools.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에 simplifying the editing process significantly.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편집 과정을 쉽게 만들었다고. 그 지금 계속 비슷한 말 하고 있는 거야. 디지털화한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무슨 도움이 됐냐에 관련된 답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while editing once involved razor blade. 옛날에는 이 테이프 편집하려면 면도기로 칼 잘라야 됐어. 이렇게 볼륨이 너무 높잖아? 그럼 위에 이만큼 잘라내야 돼, 면도기로. 이랬대요, 옛날엔. 자, 그랬는데 it now involves the cursor and mouse click of the computer-based sequencer program. 요즘 녹음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끌어내리면 돼. 마우스로 잡아가지고. 그럼 전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데시벨이. 옛날에는 면도기로 이 지랄 예행병을 하면서 이걸 낮췄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 끌 필요도 없어. 그냥 명령어 치면 돼. 이 dB 낮춰라 하면 다 낮춰준단 말이야, 바로. 형이 또 딴 따라 했었잖아.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마이크로 레벨 접근은, 이러한 미세한 접근은, 여기 미세한 접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직접 문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편집하기 위해서 면도기로 이엔병을 떨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단순히 그냥 커서를 끌어내림으로써 편집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미시적 접근을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 아직. 5번이 끊어진 거야. 위에 가보면 Because the manipulation of digitally converted sound meant the reprogramming of binary information. 자, 이렇게 디지털화된 소리의 조작은 바이너리 코드의 재배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입니다. Editing operation. 자, 이 수정하는 거, 편곡하는 거는 수행될 수 있어 with millisecond precision.
밀리초 단위의 정밀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어. 이러한 접근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얘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지. 자, 이건 이런 얘기야. 그 옛날에는 뭐 예컨대 그 트랙을 내가 녹음을 했어요. 근데 드럼 베이스 킥이 0.1초씩 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 드럼 베이스 킥을 이렇게 레이저 그 면도기로 칼로 잘라가지고 0.1초를 앞으로 당겨서 붙여야 돼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돼? 잡아가지고 0.1초 앞으로 당겨버리면 그냥 그대로 시퀀스에 붙어요.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작은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에서 우리가 음악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this micro level access입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5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맞춘 사람 꽤 될 텐데. 맞춘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 삽입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아마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하게 될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 좀 어려웠어. 우리가 방학에 고생 좀 했어. 이거는 조금 어려웠고, 내년에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내년에 이 책을 안 쓸 겁니다. 우리 내년에는 빨간 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연도별로 배열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시간제고. 그때 보면 아마 답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야. 어차피. 그때 보면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 단어는 본 것 같아. 약간 여기서도 이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라는 단어는 본 것 같아. 아마 요렇게 잔상에 남아있지 답이 기억나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별로 푸는 거는 어려운 유형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에 문단 요약부터 문단 요약,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일단 과제는 27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를 풀어오실 때 아마 다 풀진 못할 거예요. 이만큼 풀어오시면 되고, 또 질문 있나 혹시? 괜찮아요. 정답률은 괜찮았나요 다들? 안 괜찮았어. 자, 그러면 잠깐만 저 영상 좀 끄고